오늘 국회의원 오경입니다. 바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는 건 유감입니다.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참석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더 그 12.3 내란 관련해서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이 김용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가, 이런 게 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회가 습격받았는데 119 이 서부지원 폭동 사태로 인해서 법원이 습격받았습니다. 저는 그 건이나 이 건이나 거의 똑같은 식의 충격을 국민들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질의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우리나라 헌법 질서상 저항권은 인정되는 건가요? 예, 저항권 이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교과서라든지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항권 행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들의 이야기로는 이제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무시하고 위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이제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오전에 긴급 토론을 했는데 헌법 교수 한 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 그런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이게 이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국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또는 이제 국회 보좌진들이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와갖고 실제 탱크나 장갑차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권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현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정의, 단정적인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많은 의견 피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영장을 집행을 할 때 영장 집행하는 그 영장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법 집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영장 집행 공무원을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것 저항권 행사입니까? 저희들의 이야기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 법치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제도를 통해서 모든 법적인 분쟁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다만 그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적부심이라든지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엄밀하게 따지는 그런 이제 구조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나서 다수가 법원을 난입해서 하여간 파괴하고 위협하고 그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담자들은 저항권을 행사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해하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이제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와 같은 법원과 또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그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원 그 폭동 사태, 그로 인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의 기능을 저지하고 또는 작동을 방해하고 위협을 줬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치주의 핵심인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서부지원 폭동 사태 이후에 법원의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대책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요일 새벽에 서부지방법원 난입 난동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즉시 이제 현장에 가서 법원의 피해 상태를 둘러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발을 디딜 틈도 없이 파편 조각인 유리가 뒹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곧바로 긴급 대법관 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대법관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치주의의 중대한 유린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는 이와 같은 반법치주의적인 그런 폭력 행위는 모든 위원들께서 함께 뜻을 하시는 것처럼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성공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과 저희 행정처가 합심해서 밤새 복구 작업도 벌이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도 우리가 정상적인 재판과 정상적인 사법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 화, 수 3일간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많은 서부지방법원의 구성원들,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 때문에 제가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법 프로젝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어제 긴급 토론을 하는데 몇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요일날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거의 복구하고 실제 일하시는 거 보면서 초인적인 결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대단히 이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과 또 상처 입은 모든 법원 구성원들에게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사법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무리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은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이제 행정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SNS로 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모모 행정관입니다. 새벽 21일 2시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주십시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서부지원과 같은 폭동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그 발상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식으로 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제 심판 다루고 있는 심판 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금 만반의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지금 그 행정적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경찰청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가 최근에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미디어 TV에서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진입을 유도하는 그런 기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황당하고 국민들이 더 황당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 관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당시에 시위대가 안에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것은 행원님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경력이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잠시 부대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복 착용 후 다시 진입을 시켰던 거고요.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온 JTBC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방심위가 지금 심의 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신 거죠.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그거는 뭐 제가 아직 방심위에서 심의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8시간 지나서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바로 발생했을 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서울청장, 현 경찰청 이렇게 해서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조치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 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지시하고 이런 것은 뭐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한 6시간 동안 보고도 안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패싱 아닌가 이런 식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전화면 상황 계통으로 예. 충분히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됐을 때 초동 조치 때 보고하는 거고요. 저희들만으로 이미 상황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초동 조치 상황은 지난 상황입니다. 저는 12.3 내란 사태 직후에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도주했던 거 아니냐 내지는 방관했던 거 아니냐 비판했는데 129 폭동 사태에도 실제 저는 이 법원을 침탈한 것이라 그렇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진작 권한대행이 현장에 한번 가봤어야 되는 건데 현장 한번 방문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요. 충분하게 바로 그 다음 날 뭐 감식 다 끝나고 바로 법원에서 바로 복구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찰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행안부든 법무부든 같이 관계장관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이걸 용납하면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중히 끝까지 수사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권한대행한테 건의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9시에 지휘부 회의를 즉시 열어서 그 엄정 대처 입장을 표명했고요. 권한대행께서도 충분히 10시쯤에 업무 지시로 뭐 엄정 대처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 날 또 관계장관 회의 때도 강조하셔서 뭐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사건 중에 하나로서의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내란에서의 지금 재판 탄핵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또 다른 2차 내란이라고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부분에서 권한대행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각이 다 나서서 이건 문제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깊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번 사태도 의원님 말씀대로 중대한 법치주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아주 수사도 아주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발적인 폭동인가요?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뭐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걸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쭉 보니까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니야. 어제 토론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준비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 정황도 있다는 거죠. 7층에 영장 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그 라이터 기름에 방화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랜턴이 있는데 그 랜턴 자체가 되게 고휘도 아주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갈 때 사용되는 준비된 물품 아닌가. 이상하다. 집회하러 간 사람이 그걸 준비했냐. 또는 그 과정을 비치게 되면 카메라가 그 사람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 현장의 증거인멸에 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에 대해서 서버를 파괴했다든지 또는 이제 실제 영상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생방송 그 영상 관련된 녹취를 하는 것, 메모리를 탈취해가는 과정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굳이 그걸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생중계했던 거 다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들이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목격자 없는 폭동을 기획한 거 아닌가? 실제 공포와 위협만 주고 이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건 법치주의의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경찰 정말 책임지고 수사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내란 선동죄 통진당 사건에서 내란 선동죄 했던 판결입니다. 네네. 화면에 있는 거요. 네. 이 판결 다 잘 아시죠, 이 내용? 아, 네네. 예. 그러니까 내란에 이르을 정도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것,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란 계를 유발하거나 그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이게 내란 선동죄다라고 네. 인정하고 판례를 그대로 이제 가졌습니다. 네네.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 사전에 이루어졌던 걸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체포영장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누구든지 체포영장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현행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게 실제 물리력 행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불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 성명서를 발표해요. 피의자가. 그리고 누구는 광화문 집회에서 저항권을 행사하자. 또 어떤 정치인은 사법부 담당하고 위협하는 그 행위를 해도 훈방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폭동 직전에 이루어졌던 발언들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쭉 모이면 야 이거 사법부가 정식으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집행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막아라. 물리력 행사도 막아라. 라고 선동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내란 선동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부연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내란이 돼야 되는 건데 내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른바 폭동으로 일컬어진 사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조직 체계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또 일부는 변호인으로서의 뭐 발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로 평가할 수 있는 발언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돼야지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내란이냐 국헌문란의 목적의 포인트는 헌법기관인 법원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을 장애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집단적으로 했으면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죠. 폭동이 있었냐? 폭동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거고 이미 다 아니까. 그런데 내란 목적으로 해서 기획된 의도된 행동이 있었을 것 같은 추정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사 잘해야 된다. 요거 잘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심 전심으로 해서 뭉쳐서 하는 행위였다면 이건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뭐 수사의 영역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분이 메시지, SNS 메시지에 이 폭동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호도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반성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방어적 민주주의 작동시키고 하는 이 서구의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언론의 자유의 영역은 보장해주고 충분히 토론의 영역은 보장해줘야 되지만 너무 과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엄밀하게 계속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내란 선전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얘기가 되는데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하고 처벌되는 선전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수사계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호돼야 될 의사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동훈 우리 공수처장님. 예. 기사인데요. 모 변호사가 윤석열 피의자 변호사가 경호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체포수단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수처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변호사법에 보면은 징계 개시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의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의무 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내란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